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사회 수업을 맡은 이세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수업 재밌게 해볼 건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학습 전략을 짤 거야. 학습 전략에서 우리가 어떻게 짤 거냐 했을 때 복습을 몇 번 하는지 아니면 복습을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중요한 건 재미예요. 공부 방법이 재미가 없고 괴로움만 있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여러분이 연구할 때 첫째도 재미, 둘째도 재미인 거예요. 세 번째가 성적 정도 될 것 같아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어야지만 5분 공부할 거 10분 공부하고 10분 공부할 거 50분 공부한 다음에 50분 공부하고 나서 쉬는 시간 원래 한 50분 쉬려고 했어요. 50분 공부하고 50분 쉬려고 했더니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면 50분 쉬는 게 아니고 한 2분만 쉬고 다시 공부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러면은 뇌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뇌를 풀어주는데 스마트폰을 한다는 건 뭐냐면 뇌를 또 혹사시키는 거예요. 뇌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피가 많이 도는 건데 혈류량을 증가시켜야겠죠. 첫 번째 운동을 하면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단 걸 먹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는데 단 걸 먹으면 우선 졸립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좀 잠을 자줘야 되기 때문에 잠자는 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공부할 때 내가 만약에 잠을 좀 자겠다 한 10분에서 뭐 한 20분 정도 쪽잠을 자고 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공부가 잘 되지 않아. 이럴 때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돼요. 왜? 머리에다가 최대한 맑은 피를 많이 공급해주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내가 천재가 되고 싶다. 될 수 있습니다. 뭐만 바꾸면 돼요? 학습 전략, 학습 습관 이것들만 바꾸면 되겠어요. 어떻게 바꿀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바꾸시면 되겠어요.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진짜 많아요. 다 찾아서 다 읽기 바랍니다. 요즘 선생님도 한 학습 방법 연구 13년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해도 좀 새로운 방법이 매년 나오고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요즘은 뇌과학 쪽으로 많이 발달된 연구들이 진행돼 가지고 그거는 여러분의 등교 계약하게 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한번 25분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25분보다 짧으면 더 좋겠죠? 그 나머지 시간은 만약 20분 공부했으면 그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 뭐 하면 될까요? 복습하면 됩니다. 복습하는 방법은 다음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필기 2개 했어요. 뭐냐? 처음에 한 거 말고 4.19 혁명 했고 5.18 민주화 운동 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뭐부터 복습해? 복습 전 시간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전전 시간도 해야 돼요. 언제 해야 돼?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쉬는 시간에 해야 돼요. 쉬는 시간에 사회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암기 과목들 같은 거를 공부할 때는 내가 메모하고 정리한 것들을 뭐 쉬는 시간 약간 10분 다 노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친구와 함께 막 뛸 수 있다면 그것도 리프레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8분 정도 뛰고 나서 한 2분 정도 복습을 딱 한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듣는다면 더 학습 내용이 잘 들어오고 내가 메모하는 게 더 재밌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공부 방법이 먹히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다 보면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뭐랄까 내가 좀 특이한데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수업을 더 잘 들으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 책이 있고 다음에 소개시켜 줄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어딜 펴야 되냐면 4.19 혁명과 시민들의 노력. 노트 폈나요, 여러분? 노트 펴야 됩니다. 노트 펴야 돼요. 노트 피고 나서 선생님이랑 같이 볼게요. 보면은 민주주의를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민주주의인데 4.19 혁명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광복하고 나서 민주주의를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더니 누가 나타나요? 독재자가 나타납니다. 누구예요? 이승만이 나타납니다. 이승만이 나타나서 헌법을 고쳐요. 헌법을 고쳐가지고 뭘 해요? 독재 정치합니다. 대통령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할 수 있게 헌법을 바꾼 다음에 독재 정치를 하니까 독재 정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게 부정부패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 마음껏 내 마음대로 나한테 좋게 쓰겠다. 이게 부정부패예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까지도 이게 참기 어려운데 뭐에서 팍 터져요? 3.15 부정 선거에서 팍 터지는 거죠. 왜? 나의 선거권을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노력하게 돼요. 뭘
뭘 하면서 노력해?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겁니다. 볼게요. 대구에서 학생 민주운동 시위겠죠. 마산에서 김주열이 희생해요. 그랬더니 4월 19일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여기에서도 누가 희생해요? 전한승 어린이가 희생합니다. 더 많이 희생했겠죠. 근데 전한승 어린이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 좀 뭐랄까, 우리한테 좀 생각하는 면이 큰 것 같아요. 어른들 관점에서는 어린이까지 저렇게 나서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4월 19일 날 혁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시민들이 찾아온 거야. 빼앗겼던 걸 다시 찾아왔어요. 뭐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서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었고, 질서가 잡혔다라고 해서 무슨 질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민주적 질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4.19 혁명의 의의는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그냥 이게 뭐야, 선거라는 게 뭐야, 꼭 할 필요 있어, 이렇게 난 쟤도 싫고 쟤도 싫어, 난 이번 선거에 참가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난 투표할 생각 없어, 이게 아니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투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거 왜 운동일까요? 혁명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 당시 운동에서 끝난 거예요. 성공해가지고 민주주의를 다시 찾아왔으면 혁명이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민주적인 사회가 됐어요.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적인 사회가 됐는데 1년 만에 누가 나타나요? 박정희가 나타나죠. 박정희가 나타나서 5.16 군사 정변을 일으켜요. 탱크 몰고 국회의사당이랑 청와대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가 제일 독재정치를 합니다. 독재정치를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부정부패가 생기죠. 자, 헌법을 또 고쳐요. 독재정치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근데 이분 스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헌법을 한 번 고치는 게 아니라 몇 번 고쳐요? 2번 고쳐요. 처음엔 헌법 고쳐가지고 대통령 몇 번만 해요? 3번. 그 다음에는 유신헌법으로 무제한할 수 있게 해요. 대통령 뽑을 때 내 마음대로 선택한 사람들, 직선제, 전 국민이 뽑는 게 아니고 간선제로 나 뽑아줄 사람들만 이렇게 간택해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 뭘 빼앗아갔죠? 선거권을 빼앗아간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요구하죠?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국민의 노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또 국민의 노력, 시민의 노력. 뭐를 하는 게 시민의 노력이에요? 시위를 하는 겁니다. 이 시위를 하는데 어디서 시위를 했죠? 광주에서 시위를 했더니, 아니죠. 미안. 박정희는 자연스럽게 죽죠. 죽는 겁니다. 죽어가지고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사회가 될 줄 알았어요. 민주사회가 되려고 했는데 누가 나타나요? 또 군인 전두환이 나타납니다. 민주주의가 그냥 꽁으로 오면 그냥 이상한 사람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또 뭘 해요? 독재정치를 합니다. 헌법은 바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다 바꿔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하면서 광주에서 국민들이 노력하죠. 뭐를? 시위. 이게 바로 뭐예요? 5.18 민주운동이겠죠.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운동이에요. 이 민주운동을 했더니 전두환은 바로 누구를 내려보내요? 경찰이 여러분들 시위할 때 그 군인들이 진압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진압이라고 표현해도 되나? 이걸? 군인들이 관리하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적과 전쟁 중에 싸워야 돼요. 계엄군이 광주로 갑니다. 거기에서 폭력적으로 총을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탄압해요. 그러고 나서 이것들을 만행이라고 표현했는데, 만행은 엄청 안 쓰는 단어예요. 웬만해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전두환은 5.18 민주운동 이후에도 정권을 잡습니다. 왜? 어떻게? 신문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써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방송만 내보내게끔 해요. 근데 누가 있었어요? 독일의 힌츠 페터라는 작가가 기자가 광주를 취재하고 독일로 영상을 송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영상물을 볼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해요. 그 당시 사진, 그 당시 일기, 그 당시 편지, 여러 가지 기록물들이 있는데, 이런 기록물들을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했대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의미라는 건 우리가 저걸 딱 봤을 때 어떤 상징물이어야 돼. 근데 5.18 민주운동은 뭘 상징해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서 국민들의 노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오늘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26페이지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참 우리나라 국민들 열심히 살았어요. 6월 센터 잡을게요. 민주항쟁. 오늘 6월 민주항쟁 배우는 거겠죠. 동그라미 칩시다. 동그라미. 자, 민주화 과정을 알아보자고 했어요. 자, 민주화 쓸게요. 바로바로 쓰겠습니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고, 여기네요, 선생님. 여기 잘못했다. 여기에요. 다시 필기 다시 해야겠다. 미안. 한 20초 날려먹은 것 같은데 잘할게요. 자, 6월 민주항쟁에서 우리나라 국민들 참 노력 많아요. 6월 민주항쟁. 오늘 배울 게 뭐다? 6월 민주항쟁입니다. 독재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국민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죠. 이번에도 뭐예요? 노력을 알아보자. 노력. 노력이래요. 뭘 것 같아요, 노력? 딱 봐도 이거죠. 그죠? 시위. 이거 말고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전두환은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한 후 강제로 진압했대요.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로 진압했대요. 간선제로 대통령이 됐대요. 무슨 제? 간선제. 헌법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미 바뀌어져 있으니까. 전두환 간선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가 뭐라는 얘기죠? 적어볼까요? 독재한다는 얘기예요. 독재. 그죠? 독재. 부정부패의 씨앗. 독재. 전두환 정부는 신문과 방송을 통제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내보내지 않고 유리한 내용만 전하도록 했다. 신문, 방송을 통제했대요. 통제. 정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막았대. 뭐까지 막아야지? 알 권리. 우리의 권리, 선거권, 알 권리 하나씩 뺏어가고 있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또 탄압했대요. 사람들을 또 탄압했대. 신문과 방송 통제하고 사람들은 또 탄압하고. 참 1987년에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생 박종철이 강제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대요. 민주화 운동 시위죠? 하다가 박종철이 뭘 한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적어볼까요? 희생한 거죠. 4.19 혁명 때는 누구였어요? 김주열이었죠. 김주열 학생. 그런 다음에 6월 민주항쟁에선 누구예요? 박종철 학생이 희생하게 됩니다.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이 사실을 숨기던 정부의 고문을 금지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자,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도록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전두환은 직선제, 그러니까 헌법을 이번에는 누가 바꿔야 돼요? 이번에 민주주의를 또 찾아오려면 누가 바꿔야 돼요? 국민이 헌법을 바꾸려고 했더니 전두환이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대요. 이유, 시위가 이어졌고. 먼저 여기 써야겠네요. 써야지, 그지? 5.18 민주항쟁, 민주화 운동, 그리고 간선제, 그리고 신문, 방송 통제했대요. 그 다음에 알 권리를 또 빼앗아 갔죠. 그런 다음에 탄압도 했다고요. 탄압. 광주에선 총으로 탄압했어요. 군을 보내서. 자, 그랬더니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박종철 학생
희생까지 하게 됩니다. 참 민주주의가 희생을 좀 많이 요구하네요. 자, 전두환 정부는 직선제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의 노력을 발표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시위가 이어졌고, 이 국민의 노력이죠. 이 과정에서 대학생 이한열이 또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박종철, 이한열.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하고,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희생. 독재에 반대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직선제를 요구하죠. 직선제는 뭘 뜻해요? 선거권을 요구하는 거죠. 직선제라는 건 선거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벌였다. 시위. 이게 뭐예요? 6월 민주 항쟁. 결국 당시 여당 대표는 직선제를 포함한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예요? 민주화 요구라는 거예요. 직선제, 민주화 요구. 그렇죠. 민주주의가 되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직선제, 선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적어야겠죠? 여기도 적어볼게요. 전두환 직선제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죠. 헌법을 바꾸자고 했더니 국민들이 요구했더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력 뭐가 발생해요? 시위가 발생하겠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시위 과정에서 어떤 분이 또 희생해요? 그렇지, 박종철 희생 아래다 적을게요. 이한열 학생입니다. 연세대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직선제를 요구하면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이루어졌는데, 이 시위 이름이 뭐예요? 6월 민주 항쟁입니다. 요 당시 영상 보면 좀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장난 아닙니다. 한번 6월 민주항쟁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영상 있을 거야. 없을 리 없죠. 그랬더니 이 당시 민주항쟁에서는 그냥 전국이에요. 그냥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고 보면 돼요. 어디로 다 전국 사람들이 갑자기 걸어서 가기 시작해서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로 갔습니다. 서울로. 왜? 뭐를 찾으러 간 거죠? 잃어버린 나의 무엇을 찾으러? 선거권. 그렇죠. 직선제를 찾으러 갔어요. 이 직선제가 뭐예요? 민주화 요구입니다. 이 시위를 통해서 이 민주화 요구가 받아들여진 게 뭐예요?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이어서 공부해 볼게요. 자, 국민들은 불법적으로 잡은 권력을 유지하고자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정권에 맞서 싸워 승리한 것을 기뻐했다. 승리. 이 승리를 통해서 뭘 얻은 거예요? 선거권, 직선제, 또 알 권리도 한번 적어볼까요? 알 권리. 다 이긴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6월 민주항쟁은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이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 민주주의에서 봤을 때 3대 사건인 거죠.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민주운동,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자, 6.29 민주화 선언 발표를 다룬 신문 기사를 보면 기뻐하는 시민들. 이때 호해요 하면서 뿌려요. 이때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지면은 막 신문지를 그냥 막 바닥에 막 뿌리는 거예요. 막 뿌려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읽어봅니다. 이게 바로 알 권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6.29 민주화 선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자, 6.29 민주화 선언은 대통령 직선제, 언론의 자유, 대통령 직선제를 보장하고 있대요.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대요. 자, 지방자치제 많이 가지고 있네. 지방자치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안시장 뽑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거에서 뽑겠다. 천안시장도 그런 거죠. 자, 지역감정 없애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헌법을 개정하면서 또 뭘 바꿨어요? 헌법을 바꿨죠. 직선제로 바꾸려면 헌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개정하거나 법을 새롭게 만들어 이러한 내용을 실천해 나갔다. 예. 법을 통해서 실천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다가 또 적어 볼게요, 여러분. 네, 적어 보겠습니다. 자, 승리했어요. 승리. 멋지죠. 그런 다음에 민주적인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나갔어요. 자, 민주화 선언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직선제, 언론 자유, 그 다음에 지방 자치, 지역 감정 없애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막 이간질 시키는 거야. 이간질, 네 편 내 편 막 그런 거. 그런 거 다 없애자 이런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들 복습해 볼게요. 자, 같이 해볼게요. 6월 민주화 항쟁은 6월 민주화 노력하는 거예요. 시위를 통해서 노력하겠죠. 자, 5.18 민주화 운동부터 시작해서 6월 민주화 항쟁으로 연결이 된 거겠죠. 왜냐면 간선제니까. 간선제 참을 수 있어, 없어. 지금도 만약에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서 간선제 하려고 헌법을 바꿨어.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신문방송 통제, 알 권리를 빼앗아간 거죠. 이 3종 세트를 이걸 통해서 탄압한 겁니다. 시민들은 또 민주주의를 요구하면 또 탄압까지 해요. 이 4종 세트. 요것들을 했다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민주화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전두환은 요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민주화 운동의 주요 쟁점은 뭐였어? 직선제를 요구하겠죠. 직선제를 하려면 헌법을 바꿔야겠죠. 국민이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전두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6월 민주 항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인데 또 썼네.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6월 민주 항쟁이 그냥 확 벌어진 게 아니고 박종철 학생이 희생하고 유한열 학생이 희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6월 민주 항쟁을 한 거겠죠. 민주화 운동. 여기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6월 민주 항쟁은 규모가 워낙 컸어요. 거의 전 국민이 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민주화 요구 이것들을 받아들인 게 뭐예요? 6.29 민주화 선언이겠죠.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인 게 6.29 민주화 선언인데 이 6.29 민주화 선언은 뭘 포함하고 있어요? 언론, 자유, 지방, 자치, 지역감정 없애기. 요 세 개를 포함하고 있고 또 뭐도 포함하고 있었지? 어디 있어? 직선제. 이거 찾으러 온 거죠. 선거권 찾으러 온 겁니다, 사람들. 내 선거권 내놔. 이거 6월 민주항쟁 승리했어요. 6월 민주항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제도를 실천할 수 있겠어. 법을 통해서 실천하는 거겠죠. 승리해서 법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수업은 이 정도. 좀 깔끔하게 빨리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도 앞에 있는 내용들 다 복습하고 나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여러 번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셨고 요거 하셔가지고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네, 끝!